한국 축구를 위했다지만 비난 세례가 쏟아진 홍명보 앞에 놓은 가시밭길. 아마 이 가시밭길이 딱 지금 이 홍명보 감독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나를 버렸다. 현재 시스템은 알지 못한다. 제의가 들어와서 수락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인터뷰가 역대 최악의 축구 감독 인터뷰가 되었다. 뭐 이런 비판들도 사실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겠죠. 자, 이 홍명보 감독 실상은 어떻습니까? 결국 울산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되자마자 결국 울산 감독직을 내려놓았다라는 소식이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민하고 뭐 결정했다라는 것도 하루가 채 안 돼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하루가 채 안 돼서 울산 감독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론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은 결국 K리그를 버려버리고 말았다. 역사상 가장 이상한 마무리. 나는 나를 버렸다. 홍명보 비난 속에 울산을 떠나게 되었다. 홍명보 감독은요, 사실 2020년 12월 24일 울산의 11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2022년 구단의 17년 만에 리그 우승, 그리고 창단 첫 리그 연속 우승을 이끄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더불어서 올 시즌 울산 선수단을 이끌고 내년부터 새로 개편하여 확대된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클럽 월드컵 출전권까지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A대표팀 75대 감독으로 오르게 되면서 울산과의 동행은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축구대표팀으로 떠나는 홍명보 감독, 울산과 상호 계약 해지를 했다라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팬들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울산 구단의 대표는요, 홍명보 멋지게 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자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다. 홍명보 감독이 떠난다. 공식 발표를 한 거죠. 많은 팬들이 속상해한다. 약속을 어겼다. 거짓말했다. 화를 낸다. 감정 다 이해한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국대로 간다. 우리 구단이 보내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단이 리그를 가볍게 보거나 구단의 목표와 팬의 염원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합니다. 홍 감독은 우리가 떠나보내는 거다. 새로운 도전과 목표에 마음이 움직인 상대는 보내주어야 한다. 떠나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팬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과연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해할 리 없습니다. 이 팬들과 누리꾼들은요, 아름다운 이별 따위는 없다. 포장하지 마라. 아니,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이 집에다가 불 내고 옆집에 불 끌어간 아버지를 용서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울산 축구팀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K리그 팀을 버리고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면서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임했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사실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이냐? 팬들도 상처받고 하는 상황 속에 결국 분노한 울산 팬과 이 광주 팬이 서로 공감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 홍명보 감독이 울산 팀을 이끌고 광주 팀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패배를 했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상대편이었던 광주 팬이 우리라도 배신감을 느낄 것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로지 이 상처는 남은 팬들의 몫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태에 대하여 상대편 팀인 이 울산 팬뿐만이 아니라 이 광주팀마저도 사실 우리라도 정이 떨어지는 행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K리그가 발전하고 대표팀의 경기력을 향상하는 게 기본적인 순서인데 마치 대표팀이 최고고 K리그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자국 리그를 무시한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광주 팬들도 안타까워하며 중간에 누가 저희 감독님을 빼간다면 기분이 정말 상할 것 같다. 과정도 전혀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신감이 너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빗발치고 있는 거죠.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사실 축구 팬들과 지금 많은 국민분들, 대중분들은 홍명보 감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홍명보 감독에 대한 평가가 또 나뉘는 언론 매체의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홍명보야말로 현재 한국 상황에 적합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사실 대표팀을 4위까지 끌어올렸던 한일 월드컵 수상 공로를 소개하면서 사실 홍명보 감독이 선수로서도 훌륭했었다. 막 이런 지금 언론의 표현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홍명보 감독이 지금 부임하게 된 것은 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홍명보 감독이 뭐 다른 감독에 비하여 화려한 경력을 지니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선택이 되어 한국 현재 상황에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 경질된 것만 해도 축구협회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이 홍명보 감독이 사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 3연타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욕도 듣고요. 사탕까지 던지고. 자, 10년 전 시나리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실 출발부터 좋아야 하는데 이미 어떤 분들은 벌써 사탕 사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2002년 신화가 만든 괴물 홍명보다라는 비판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화의 종말을 선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 축구에서 홍명보라는 이름이 가진 영향력은 엄청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국 축구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홍명보의 커리어 최고 업적은 역시나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축구에서 가장 위대한 수비수라는 평가가 과장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은퇴 이후의 행보가 위대함과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영웅은 변했다라고 해요. 결국 기대한 것과 달랐어도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가 그 뒤를 받쳐줬다라는 겁니다. 까방권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결국 대한축구협회도 선수 영웅을 감독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홍명보는 괴물로 변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축구가 홍명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과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상식에 어긋나도 홍명보가 중심에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 모두가 맞다라며 박수를 쳤고 동조했다고 합니다. 2005년도 감독이 새롭게 해외 감독이 부임했을 때 홍명보는 코치진으로 합류했는데요. 1급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표팀 코치가 됐기 때문에 무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축구협회는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축구 국제연맹 월드컵 감독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홍명보의 커리어가 시작됐는데 8강이라는 성과,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4강에서 골키퍼 교체라는 치명적 실책을 저지르며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에 가지 못했죠. 다른 감독이었다면 경질당했을 텐데 홍명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 획득을 하며 만회가 됐죠. 한국 축구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었어서 굉장히 큰 성과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부작용, 역효과가 생겼다고 해요. 홍명보 감독을 향한 맹신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찬양이 되었고요. 이 맹신은 냉정함도 잃고 판단력도 잃게 됐다고 합니다. 어른 성인팀을 한 번도 지도해보지 못한 홍 감독에게 월드컵 지휘봉을 맡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2014년 월드컵 21세기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하지 못한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2년도 때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결국 축구협회는 그 이후에도요, 충격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참패에도 홍 감독 유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축구계가 혼란에 빠졌죠. 월드컵을 참패했는데 또 기회를 준다? 경질이 되고도 남을 만한데. 하지만 홍 감독은 방황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했지만 중국에서도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경쟁력도 입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축구협회는 다시 홍명보를 데리고 왔고 월드컵 실패 이후 약 3년 축구협회는 2017년도 홍명보 감독을 전무이사로 선임합니다. 화려한 컴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홍명보 감독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보좌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생각을 접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제안이 와도 옮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울산 감독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울산이 또 성적이 좋았어요. 자신감이 좋다 보니까 결국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약속을 깨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울산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팬들의 배신감이 컸던 거예요. 자, 이 와중에 홍명보 감독은요, 과거 손흥민 선수도 올림픽 최종 명단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손흥민 선수는요, 홍명보 감독의 축구팀에 사실 활약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92년생인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됐지만 2009년 이집트 20세 이하 월드컵 때부터 홍명보 감독 아래에서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었고 박주영, 김보경, 지동원 등 쟁쟁한 선배에게 기회가 밀려 사실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홍명보 감독은 사실 손흥민 선수를 떼어놨다라고 하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홍명보는 손흥민 선수 출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은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출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대표팀에 선발이 되냐 안 되냐 얘기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이미 브라질전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활용 가치가 높지만 출전은 장담할 수 없다. 무조건 선발이 보장되는 선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손흥민 선수를 차후에 기용하게 되면서 결국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사실 당시에 손흥민 선수와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왜 이럴 거면은 해외에서 우리 아들을 불렀느냐라고 정식 항의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축구협회의 특혜 논란, 요번 각 국가대표 감독직에 대한 비리, 각종 논란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바꾸며 수락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로서 강한 승부욕이 생겨서 그렇게 받아들였다. 정말 강한 팀을 만들어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라고 말을 해서 사실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어마무시합니다. 울산 감독까지 견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울산 경기 때 정말 많은 축구 팬들이 초대형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걸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그야말로 쏟아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잇따라 이 홍명보 감독과 함께 정말 눈부신 황금기를 보냈었던 2002년도 태극전사들, 슈퍼 히어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하나둘 손절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참 문제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홍명보 감독이 도대체 왜 원칙을 어길 만큼 승부욕을 내세우며 이 감독직을 수락했느냐. 그리고 2014 월드컵 독이 되고만 실패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왜 홍명보 감독이 감독직을 수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울산 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자, 보이시죠? 와, 거짓말쟁이 런명보, 명백한 행보. 이 초대형 현수막 홍명보 감독이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아마 마음이 굉장히 비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명보 감독이 직접 한국 A대표팀 승낙 이유는 승부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시기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뒤였다. 당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대표팀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랬던 홍명보 감독이 마음을 바꾸게 된 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강력한 부탁을 하고 나서였는데요. 지난 5일 집 앞으로 찾아온 이사를 뿌리치지 못했다. 그가 축구협회의 MIK, Made in Korea란 기술 철학을 이야기했고 이를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건 A대표팀 감독이라고 생각했다며 제안을 고민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이임생 이사는 돌아갔고 홍명보 감독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밤새 고민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두려웠고
불확실성에 도전해야 했기 때문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총괄 기술 이사죠. 하지만 고민의 끝은 승낙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결과적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내게 계속하여 질문을 던졌다. 내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실패했던 브라질 월드컵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지만 또 반대로 다시 도전하고 싶은 강한 승부욕이 생겨 최고로 강한 팀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은요,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홍명보 감독은 팀을 제대로 만들 시간도 없이 월드컵에 나가 조별리그 1무 2패로 탈락하게 됩니다. 당시 1차전 러시아와 1대1로 비기며 선전하기도 했지만 알제리와 2차전에서 경기 내내 끌려다니며 2대4로 완패했고 벨기에 3차전은 상대 선수가 퇴장당하는 수적인 우위 속에서도 졸전 끝에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악이었죠. 저도 이 당시 때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홍명보 감독은 명예회복을 바랬던 것 같아요. 특히 10년 전과 상황이 더욱 좋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성공을 위한 가장 큰 조건인 선수층이 역대 최강이라는 평을 듣기 때문인데요. 지금 대표팀 주장으로 손흥민 선수,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등 유럽파 공격수와 철벽 수비수인 김민재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독으로서 욕심이 날만할 수밖에 없고 홍명보 감독 역시 똑같이 말했습니다. 대표팀에 좋은 선수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감독으로서 발전한 본인의 능력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10년 전과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으며 K리그 경험도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글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안을 받고 수락까지 10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때 이야기를 하며 상처가 깊다라며 거부했었던 감독집을 스스로 10시간 만에 본인의 원칙과 과정을 깰 정도로 중요했는가. 사실 많은 축구 팬들은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나를 버렸다라는 홍명보의 팬들은 양심을 버렸겠지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이런 비판글이 올라왔어요. 강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에 홍명보 감독은 경험이 쌓여 10년 전과 다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직전에 광주에게 패배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요약해보면 K리그에서 감독 빼가는 거 그만해야 한다. 나 홍명보를 빼고 라며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나 홍명보를 빼고 다 안 됐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박은호 감독은 모든 조건을 다 수락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홍명보는 시스템이 무너졌는지 모른다고 했으나 박주호의 영상은 봤다. 나는 나를 버렸고 대한민국 축구뿐이야를 해석하면 황금 세대인 거 알지? 나 꿀빨러 간다고 라는 의미로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명보가 자신이 순교자인 것처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낸 박은호를 배제하고 역대급 대우의 지원을 보장받으면서 감독에 선임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나 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인터뷰였다. 홍명보는 예전부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10년 전에 긁혔던 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었나. 홍명보가 버린 것은 양심이 아닐까라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직후 박문성 해설위원은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울산은 대한민국 축구가 아닌 건가? K리그는 한국 축구에서 중요한 게 아니냐? 맨날 K리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전히 인식은 대표팀을 위해서 K리그가 희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 울산 팬들의 아픔과 고통은 이해하지만 나는 더 큰 것을 위해서 떠난다. 쉽게 말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울산 팀 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하루 동안 고민을 하여서 대표팀을 맡게 되면 이 울산 대표팀이 뭐 공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쏟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울산팀 팬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비판을 한 당사자는 아니 K리그는 안 중요한 거냐, 그렇게 한국 축구가 중요하면 대표팀을 맡을 게 아니라 지금 울산 대표팀, 울산 감독으로서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울산팀은 정작 광주에게 패배를 했는데 라는 비판이 쏟아지게 된 이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0일날 열렸던 광주와의 대결에서 0대1로 패배한 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로 도전하는 게 두려웠다.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승부욕이 생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 감독은요, 울산에서 재미있는 축구도 하고 선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없다. 이젠 내 안에는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팬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했던 마음을 바꾸게 됐다라고 강조했는데 대한민국 축구에는 국가대표만이 아니라 K리그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홍명보 감독이 지금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입장을 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박쥐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유리할 때 요렇게 바꿨다가 또 저렇게 바꿨다가. 홍명보 감독이 비판받는 이유는 그런 박쥐 같은 인간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의혹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 같은 2002년도 월드컵 스타인 이천수 선수도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홍명보 감독의 대표직 선임에 대하여 소신 발언을 한 박주호에 대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쓴소리를 차단할 선배들에게 굉장히 못났다라는 직격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최근 이 박주호가 직접 내부에 총대를 매면서 굉장히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축구인들이 박주호를 타겟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쏟아진 겁니다. 이천수 선수는 뭐라고 했느냐? 대한축구협회 차기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이번 행태를 폭로한 후배 박주호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 박주호는요, 지난 2월부터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의 경질로 공석이 된 대표팀의 사령탑을 찾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총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을 하면서 해외 감독을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주호는 참다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전력강화위의 민낯을 털어놨는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강화위원들의 수준 이하에 가까운 유럽 축구 배경 지식과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행태, 나이와 경력을 토대로 찍어 누르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전력 강화위 회의에 참석하고도 홍명보 울산 감독을 선임하는 것을 몰랐을 정도로 지금 이 모든 것이 독단적으로 흘러갔다라고 크게 분개했거든요. 정확한 절차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가 안에 있었지만 모르겠다. 설명할 수 없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 홍명보 감독이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된 거고 며칠 안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전력강화위원장은 왜 외국에 나가 감독 후보 4-5명을 만난 건가? 이임생 총괄 이사는 유럽에는 왜 가는 것인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축구협회를 전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는 단시간에 입장을 정리하여 박주호가 SNS를 통하여 출연 영상을 통해 감독 선임 과정을 자해적인 시각으로 왜곡했고 이것이 언론과 대중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주호 위원이 한국 축구를 위해 뽑고 싶었던 감독상과 다를 수는 있지만 절차상 잘못되었다라고 경솔하게 언급한 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오히려 박주호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죠. 결국 어떻습니까? 많은 대중들은 그야말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박주호의 소신 있는 발언을 비판한 축구협회를 굉장히 지금 비난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 거죠.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영표 해설위원 역시 인터뷰에서 협회가 이번만큼은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내 감독이라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라고 했으며 이천수 선수 역시 매번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 축구가 장난이냐?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쏟아내고도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주호에게 미안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들이 해줘야 하는데 후배들이 하고 있으니 선배들이 얼마나 못난 것인가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고, 자, 급기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또 다른 월드컵 스타 이 김남일 선수 역시 감독으로서 홍명보 감독과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당시 때 2002년도 월드컵 이후로 감독직을 맡게 된 두 선수였기 때문에 국민적 응원이 굉장했습니다. 실상은 홍명보 감독에게 한 수 배운다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김남일 감독이었는데, 실상은 홍명보 감독이 결국 1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때 홍명보 감독은요, 김남일 감독이 자신의 색깔이 확실한 축구를 펼쳤다, 다행히 우리가 잘 대응하여 대승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 또 후반에 경기력이 좋아져 계속해서 밀어붙였지만 득점이 없어 아쉬웠다, 대표팀과 경기하는 기분이었다. 이 당시 때만 해도 우정을 자랑하던 2002년도 월드컵 스타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김남일 감독 역시 과거에 홍명보 감독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이천수 선수도 그렇고 다른 이 후배들도 그렇고 또 대중들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은요,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축구협회가 이것을 포장해주고 있다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외국 감독을 그렇게 선임해야 된다라고 축구 선수들도, 축구 팬들도,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박주호 선수도 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빗발쳤는데 축구협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은 과거 국가대표팀 시절에 굉장히 폭군으로 유명했다라는 비판도 축구 팬들에게 많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이 울산 축구팀을 또 버리면서 대표팀 감독을 수락했다라는 비판, 과거 월드컵 때 긁혔던 걸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면서 거부했었다라는 비판, 그런데 10시간 만에 다시 감독직을 수락했다라는 황당한 모습들. 이 홍명보 감독이 지금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시작 전부터 불협화음이 빗발치고 있고, 또 이천수 선수와 같은 동료 축구 선수들에 대한 비판들, 박주호 선수와 같은 후배들에 대한 비판들도 함께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 대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손흥정 감독님의 근황이 손흥민 선수의 생일 파티, 팬미팅, 그리고 출국하는 배웅 모습뿐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유엔 봉사단 사랑의 축구공 전달식에 참여했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10일 날 춘천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사랑의 축구공 전달식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축구 발전과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축구공 릴레이 모금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은정 씨와 한국 유엔 봉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축구공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원식 이사장은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며 대한민국 국위를 빛낼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라고 운동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고소한 학부모들의 입장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은경 씨가 지금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낸 아버지이자 감독님,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랑의 축구공 진행 이사장님도 많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손흥정 감독님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축구계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고 있는,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 손흥정 사태와 더불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기사를 좀 먼저 보면, 피노키 흥, 담담한 홍명보, 팬들의 심정 이해한다, 대표팀 수락한 이유를 곧 밝힐 거다라고 말을 꺼내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홍명보 선수가 아닌가, 이제는 홍명보 감독이라고 해야 되겠죠? 홍명보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왜 대표팀을 수락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피노키 홍이라고 비판하는 울산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이 되면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경기인데 사실 많은 팬들이 거짓말쟁이 런명보, 축협을 위한 NBA 통큰 수락, 피노키 홍 등 수위 높은 걸개가 서포터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은 거에 대한 불만이 그냥 터져나왔고요. 킥오프 직전 홍명보 나가를 외치며 분노를 토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이 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자, 보면 홍명보 감독이 사실 첫 월드컵을 이끌었던 당시가 있습니다. 그때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사실 홍명보 감독의 첫 월드컵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며 사령탑 자리를 거부했었던 홍명보 감독이 돌연 마음을 바꿔 대표팀 감독 자리에 올랐는데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를 평소에도 별로 기용하지 않았던 홍명보 감독이라고 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과거에 보면 인터뷰 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홍명보 감독에게 선발되지 못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런던 올림픽 사령탑 시절에는 예선전부터 손흥민 선수를 단 한 차례도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인에게 축구 선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자기가 잘하는 선수와 자기를 희생해 주변을 좋게 만드는 선수인데 후자의 대표적 케이스가 박지성, 전자는 손흥민 선수다. 쉽게 말해서 팀 플레이에 녹아들지 못한다라며 손흥민 선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은 손흥민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손흥민 선수는 흥승장구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요. 손흥민 선수가 발탁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정 감독님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개인 훈련을 하며 다져진 기본기와 슈팅 능력은 일품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이것만 봐도 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손흥정 감독에 대한 감독 자질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기본기와 탄탄한 슈팅 능력은 바로 손흥정 감독님과 어려서부터 개인 훈련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수십 년 전에 기사에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도 사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적극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사실 후폭풍으로 다가온 걸까요? 지금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나서 엄청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손흥정 감독님과 손흥민 선수를 내쳤었던 경우 축구 팬들에게 사실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 많은 축구 팬들이 또 분개함을 터뜨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